distinctive features, 변별자직 시작합니다. 자, distinctive라는 말은 뭐를 distinctive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음소죠. 여기 음소. 자, 여기 보십시오. features that distinguish the phoneme. 음소를, 그죠? phoneme. 음소를 변별시켜주는 자질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구체적인 사례로 이걸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개가 바로 이제 미니멀 페어죠. 왜냐면은 바로 여기 1이라는 그 앞에 이게 어두죠. 어두에 이제 여기에 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즈가 들어올 수도 있죠. 이 스하고 즈의 이 스하고 즈라는 이 음소에 이 스하고 즈라는 이 음소를 바로 변별시켜주는 그죠? VS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피처는 여러분 바로 보이싱 피처가 되죠. 그죠? 맞죠? 스는 보이스 리스고 즈는 보이스트니까 그죠? 보이스트니까 자연스럽게 보이싱 이 피처가 보이싱이라는 피처가 바로 디스팅티브 피처가 되죠. 왜? 스와 즈라는 음소를 변별시켜 주니까 그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 예시를 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충분히 요 예시를 가지고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죠. 여기 스하고 즈는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컨트래스팅이란 말이 결국 이게 바로 디스팅티브죠. 디스팅티브 구별시켜주고 변별시켜주는. 근데 뭐를 구별 변별이냐? 포님입니다. 포님. 항상 그게 여러분의 포인트예요. 포님을 그죠? 결국은 포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목적어는 결국 대상은 포님을 디스팅티브 여기 포님을 컨트래스팅 해주는 그러한 음소. 그지? 여기는 뭐 그냥 서로 다른 음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긴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 이제 디스팅티브나 컨트래스팅이나 컨트래스티브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포님을 그렇게 디스팅티브 해주거나 컨트래스티브 혹은 컨트래스팅 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를 보시면 이 미니멀 페어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도 이거 하나 중요하죠. 미니멀 페어는 항상 뭐에 관한 것이죠? 포님에 관한 것입니다. 포님과 연결되죠. 그럼 여기 엘러폰은 뭡니까? 엘러폰은 항상 뭐랑 연결되죠? 엘러폰은 바로 컴플리멘터리 디스트리뷰션하고 연결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 사항이죠. 여기 두 개가. 그래서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한번 이 진수를 한번 여기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 결국 이 스와 주 이 두 음소는 당연히 두 개의 음은 스와 즈는 당연히 엘러폰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한 음소의 엘러폰이 아니죠. 이 스와 즈는 자 비코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리플레이스 스라는 음을 즈라는 음으로 이렇게 리플레이스 할 수 없는데 뭐 없이 단어의 의미를 변화시킴 없이 그죠? 스를 즈로 교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교체시킬 수 있다면 엘러폰이 되는 거죠. 교체시킬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자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발음이 있다면 여기에 원래는 이제 푸 사운드가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어두에 이제 푸가 오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살짝 이제 기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 요런 발음 그죠? 피트인데 약간 여기 흐 사운드가 여기 H가 좀 들어가서 그런데 뭐 이 위치에 에스퍼레이션이 없는 즉 언에스퍼레 요 기호는 여러분 요거와 달리 바로 뭡니까? 반대의 기호죠. unaspirated sound. 그쵸?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보통 이거에서 이 예에서 이 스피트의 이 푸가 여러분 보통 이렇게 뿌 이렇게 발음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삘 이렇게 되죠. 스, 삘 이렇게 발음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는 이제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뿌라고 합시다. 물론 이 뿌는 unaspirated sound 그거로 발음을 하나 아니면 이렇게 발음을 하나 그죠? 결국은 단어의 의미차를 우리는 이렇게 발음하나 저렇게 발음하나 결국은 이 단어 그냥 피트 이 단어로 그냥 다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차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개의 이 푸 사운드에 얘네들이 여러분 다 뭐죠? 둘 다 이음이잖아요. 두 개가 그죠? 둘 다 이음들이잖아요. 이음들 푸 사운드에 그죠? 이음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요 진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결국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 여기 이제 디스팅티브 피처를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뭐 미니멀 페어라든지 포님이라든지 엘러폰이라든지 컴플리멘터리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돼서 약간 이제 여러분 혼동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디스팅티브 피처 하면 얘랑 똑같은 말로 이렇게 포니믹 피처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디스팅티브가 포님을 변별시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니믹 피처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디스팅티브 피처는. 그러니까 이게 포니믹이란 뜻이 디스팅티브랑 같은 뜻이다.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포님을 디스팅티브하기 때문에 포니믹 피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엘로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엘로폰을 변별시켜 준다가 아니에요. 그죠? 이 엘로폰과 디스팅티브는 이렇게 관련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엘로폰을 변별시켜 주는 거 구별시켜 주는 게 아니라 포님을 변별시켜 주고 구별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디스팅티브 피처는 포니믹 피처라고도 한다. 이게 지금 포인트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 진술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 피처는 결국은 하나의 피처는 한 음소와 다른 음소를 이렇게 구별시켜 주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스하고 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서 아까 여기 이게 이제 미니멈 페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동일한 일이라는 아까 seal, 질 할 때 그죠? 이 동일한 이 위치. 자, 위에서 얘기했듯이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이 디스팅티브 피처에서 잘 이해를 하신 거고 여기도 이제 결국 보이싱 얘기가 이제 결국 나오긴 나오죠. 그죠? 이게 아무래도 중요한 거니까 보이싱이 스하고 즈를 변별시켜주는 자들은 결국 보이싱이다. 좀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이 보이싱이라는 이 자질은 여기서 포네틱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이싱이라는 자질은 다 이제 보통 그냥 포네틱 피처라고 이렇게 좀 유니버셜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좀 제너럴하게. 결국은 이 보이싱이라는 자질이 사실은 음소만 구별시켜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두 단어들을 C과 G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C과 G 이 두 단어를 변별시켜 준다. 그죠? 이게 포인트죠. 이 보이싱이라는 여기 나오지만 위에서 지금 다 예를 들었어요. 보이싱이라는 얘가 이 스하고 지는 분명히 보이싱 피처에 의해서 대조가 되는 그러한 음소들이잖아요. 이 그러한 보이싱 피처가 결국은 sil과 질이라는 이 두 단어 그죠?를 구별시켜주는 그러한 피처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 포님을 구별시켜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단어까지 더 크게는 단어까지 구별시켜 주는 그러한 자질이 된다. 그걸 디스팅티브 피처라고 한다. 이렇게 알면 이제 여러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피처 밸류라는 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는 결국은 뭐 플러스 보이스트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성음이다. 부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는 결국 무성음이다. 이렇게 되겠죠. 보이스트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묘사하는 건 결국은 여기도 첫 번째 있지만 플레전스하고 앱센스 이런 게 있어요. 플레전스가 플러스고 앱센스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플레전스는 이제 유란 뜻이고 있다. 앱센스는 없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봐도 여기 뭐 이거 지금 무성음이잖아 사실. 없을. 그죠? 여기 성자라는 건 성대의 떨림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예, 보컬 코즈의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대의 떨림, 그거를 이제 그 보이싱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도 이제 유사한 흐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갈 건데, 여기 또 아래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예,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제 음소를 가지고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요 푸라는 음소는 결국은 플러스 레비얼 마이너스 보이스트 마이너스 네이절이라는 이 자질의 집합체가 되는 거예요. 음소는 하나의 음소가 결국 포님이죠. 포님은 결국은 자질의 피처의 집합체가 되는구나. 그죠?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질의 집단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음소는 자질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이렇게 이거 음소 기호 이렇게 슬래시로 음소를 지금 형성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이제 phonetic and 여기에요. phonemic, 특히 phonemic symbol, 이게 phonemic symbol일 텐데, 자,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자질들의 집합체다 이거예요. 결국 그죠. 이런 심볼들은 이런 포네믹 심볼, 이것은 아까 이제 음소죠. 음소들은 결국은 이제 자질, 변별 자질의 집합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내려가시면 이런 또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에스퍼레이션은 방금 전에도 이제 에스퍼레이션 얘기 좀 했었지만, 여러분 이 푸의 이 H 붙는 이 에스퍼레이션 혹은 푸의 요거 언에스퍼레이션, 요거 언에스퍼레이티드 사운드, 이거는 이제 에스퍼레이티드 사운드인데, 어쨌든 이런 에스퍼레이션 요 자질은 요거 H 요 자질은 결국은 포니믹 피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에스퍼레이션은 결국은 non phonemic 피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non phonemic 피처. 예,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근데 아까 포니믹을 분명히 뭐랑 동요라 그랬죠? 포니믹은 디스팅티브랑 동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non distinctive 피처가 되는 거죠. 변별 자질. 그러니까 음소를 변별해주는 자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확실히 아까 분명히 이 푸 사운드, 푸라는 이음, 그죠? 이 푸라는 음소의 두 개의 지금, 두 개의, 이음들, 그죠? 두 개의 이런 이음들은 결국은, 이음에서의 어떤, 여기 어떤 자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음은 이런 자질들이 붙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뭐가 된다면, 이런 것들은 디스팅티브 피처가 아니라 non distinctive 피처가 되는 거예요. 비변별 자질. 음소를 변별시켜주지 않죠. 얘네들이 음소를 변별시켜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단어의 의미를, 피트를, 피트에서 얘를 이렇게 발음을 하나, 이렇게 발음을 하나. 원래는 물론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텐데, 그죠? 내추럴 할 텐데, 이렇게 발음하면 좀, 아마,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발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렇게 우리는, 이 단어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음소를 변별시켜주는, 자질, 혹은 단어를, 아까도 위에서도 얘기했죠? 음소를 변별시켜주면 단어를 변별시켜 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단어를 구별시켜 주는 그러한 자질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non distinctive feature라고, 여기 요거 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자, 요런 부분까지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다른 나라 언어도 언급이 돼요. 이건 이제 영어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뭐 타이는 안 그래요. 타이는 distinctive feature예요. 이 aspiration이. 뭐 그렇게 지금, 이건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나라 언어가 좀 이제 언급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런 자질들도 언어마다 그러니까 distinctive feature인지 똑같은 어떤 자질이더라도, 그죠? 에스퍼레이션 자질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언어에서는 그것은 distinctive feature가 되고, 지금 타이 같은
여기서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지금 했지만 non-distinctive feature가 되는 거죠. 음소를 변별시켜주는 자질이 아니고 또 단어를 변별시켜주는 또 자질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non-distinctive feature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보시면은 결국은 어떤 피처가 디스팅티브 하면 이럴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피처의 어떤 피처에 값이 있으면 그 값이 바로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단어, 그죠? 단어의 의미 차 그것을 이제 유발시킨다 이거예요. 뭐 앞에서도 이제 쓸과 질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죠? 그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보이스트, 마이너스 보이스트인 스와 그 다음에 플러스 보이스트인 요 즈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결국, 그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결국은 두 단어의 의미의 차, 그러니까 아까 했던 sil과 질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차, 요것이 바로, 그죠? 결국은 요거잖아, 이 플러스 값이, 그죠? 여기 나타내는 sil과 질이라는 바로 단어의 의미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디스팅티브 피처 하면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그냥 음소를 구별시켜주고 또 단어를 구별시켜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모든 게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의 진술들이 다 이해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변별 자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본 것이고요. 앞에서 사실 변별 자질 얘기가 조금 언급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 계속 유사한 사례들, 그죠? 여기에 관련된 피처에 관련된 이제 계속 사례들이 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피처들을 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피처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스 피처라는 거는 이렇게 플레이스 오브 아티큘레이션을 줄여서 그냥 플레이스 피처다, 플레이스 피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플레이스 피처도 영어에서는 이제 당연히 디스팅티브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플레이스 피처니까 자연스럽게, 그죠? 요 음소들을 바로 변별시키잖아요. 그죠? 요것만 봐도 어때요? 이 부하고 드만 봐도 여러분 바로 레비얼이냐, 얘가 뭐 플러스 레비얼이면, 그죠?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레비얼이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변별시켜 준다는 얘기죠. 예. 음소들을 바로 요런 플레이스 자질이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또 여기는 이제 바로 보이스드 스탑이라고 얘기했죠. 요게 전부 다 이제 보이스드 스탑인데 그거에 이제 보이스드 스탑 여기 피처 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보이스드 스탑들의 이제 피처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다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음소교 이렇게 슬래시 했습니다. 이 부라는 음소는 이렇게 마이너스 보이스드 플러스 레비얼 마이너스 레비올라 마이너스 벨라 이렇게 마이너스 네이저는 오럴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하나씩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모음에 관해서도 또 지금 자음만 했는데요, 그죠? 모음도 마찬가지로 모음도 디스팅티브 피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백, 뭐 그리고 어떤 백바울이라고 이제 많이 또 얘기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백바울, 물론 하이바울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죠? 여러분 다 아마 이해하실 거고, 또 뭐 텐스도 있었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뭐 충분히 여러분 이런
자질들이 디스팅티브 피처겠구나.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이 지금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 L하고 L하고 여기에 이것도 이제 미니멈 페어 같은 거죠. 여기에 이제 요거 여기 지금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게 요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얘 렉스 우 이거는 렉스 2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에 지금 요것도 이제 미니멀 페어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요런 게 이제 미니멀 페어 되잖아요. 그죠? 어떤 하나의 위치에 두 개의 이제 변별되는 그런 사운드가 들어가면 그게 음소지 뭐. 그죠? 그게 포님이죠. 요렇게 미니멀 페어로 지금 미니멀 페어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요거에 바로 디스팅티브 피처가 뭐죠? 이 두 개. 백이죠. 얘가 플러스 백이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백이 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디스팅티브 피처가 되는 거죠. 이 백이라는 이 피처가 이 자질이 디스팅티브 피처가 된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딱 대조가 되는, 그죠? 대조가 되는 그런 상황은 항상 디스팅티브 피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미니멀 페어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앞에 자음이나 이 모음이나 지금 그런 미니멀 페어 테스트 가지고 많이 이렇게 변별 자질, 어차피 음소를 변별시켜 주는 거니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하여튼 포님 이 중요한 겁니다. 포님을 변별시켜 준다.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사실 또는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는 뭐죠? 워드 단어까지 변별시켜 준다 하면 좋죠. 그래서 지금 이 룩하고 이 릭이라는 이 두 단어를 또 변별시켜 준 거예요. 바로 이 백이라는 자질이, 그죠? 물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같이 이제 붙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non distinctive feature는 앞에서 여러분 비변별 자질 non이 붙었습니다. aspiration 이미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aspiration과 여러분 또 뭐죠? 바울의 레이저리티, 이게 자주 이제 언급되는 non distinctive feature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자주 언급되는 이 두 개가 결국은 자주 언급되는 non distinctive feature들 중에서 이제 하나들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도 바로 이제 for example에서 바로 이렇게 레이저리티 바로 이제 언급되죠, 이렇게. 레이저리티, distinctive feature. 영어의 자음에서는 자연스럽게 레이저리티가 자음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아니겠습니까? M&M마. 그 영어에서 여러분 이 자음의 이 네이저 컨소넌트, 오럴 컨소넌트, 이거 딱 봐도 여러분 어때요? 이 M하고 여러분 누구만 비교해도, 부만 비교해도, 예를 들어서 요 at가 있고 여기 앞에 여기 이제 두 개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M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부가 들어가거나. 어떻습니까? M과 부, 요거 차이는 여러분 바로 네이저 아닙니까? 네이저. 얘네 둘의 차이, 얘네 둘의 vs 차이는 네이저잖아, 이 M과 V의 차이가.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미니멀 페어 테스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저리티가 영어의 자음에서는 디스팅티브 하지만 모음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모음에서는 뭐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이제 얘기했지만 모음에서는 얘는 non distinctive feature가 되죠. 그리고 aspiration은 앞에서 했었고. 자, 그래서 여기 aspiration은 이제 앞에서 했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distinctive feature긴 한데 바우 이제 그 English 컨소넌트라고 이제 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voiceless, 그렇죠? voiceless 스탑인 경우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잉글리시 컨소넌트도 되지만 그냥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보이스리스, 그죠? 보이스리스 스탑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보이스리스 스탑스 이렇게. 사실은 에스퍼레이션은 보이스리스 스탑에 이제 붙는 그런 자질이거든요. 그죠? 뭐 붙는다는 게 이제 사실은 에딩 피처가 이렇게 붙는다. 피처 에딩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피처 에딩, 피처가 붙는다. 이렇게 에스퍼레이션 같은 게 붙는 거예요. 예, 에스퍼레이션 피처 같은 게 어떠한 음에 이렇게 음이 푸라는 의미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딱 붙는 거. 그래서 에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피처 에딩. 자, 어쨌든 그렇게 붙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non distinctive feature다. 그 다음에 뭐 redundant 하다. 뭐 predictable 다 동의어로 이렇게 쓰인다. predictable은 왜 나왔냐면 얘는 요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룰. 의문 규칙에서 이게 바로 예측 가능하니까. 에스퍼레이션 여러분 예측 가능한 게 왜 예측 가능하죠? 뭐 이런 위치에서 이 피트가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자, 이러한 앞에 여기 그죠? 이시라는 요거 앞에 어두에 이렇게 어떠한 뭐 지금 얘기했던 이렇게 푸트크 같은 보이스리스 스탑이 이렇게 여기 앞에 어디에 딱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에스퍼레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어두에 보이스리스 스탑이 오면 에스퍼레이티드 사운드가 된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이렇게 그죠? 어두라는 그죠? 워드 이니셜이라든지 슬러브 이니셜이라는 특정한 딱 환경 거기에 이런 이음들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항상 이음들은 어떤 특정한 환경에 등장하죠. 그러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죠. 특정한 환경에서만 나타나니까. 그래서 predictable이라고 하고, 자, 이제 aspiration 하면 non-distinctive feature. 음소를 변별시켜주지 않으면서 예측 가능하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또 redundant 하다는 말도 지금 하는 거죠. 그치? 예측 가능하니까 이제 그냥 결국은 redundant 하다. 이렇게 잉여적이다.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는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리던던트 뻔한 거니까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리던던트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동의어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non distinctive 그 다음에 redundant 그 다음에 predictable 이게 다 지금 동의어로 지금 쓰이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여기다 다 지금 동의어고 두 개, 에스퍼레이션과 여러분 네이절리티, 그죠? 이건 바울의 특히 이제 바울의 네이절리티입니다. 요거 조심해서 바울의 네이절리티, 요 두 개가 바로 non-distinctive feature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지금 좀 뭔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절리티도 물론 당연히 프리딕터블하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죠? 바울의 네이절리티 피처는 당연히 프리딕터블하다. 왜냐면 이런 규칙, 이런 네이절라즈 바울이 출연합니다. 네이절 컨서넌트.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규칙이잖아요. 이게 룰이잖아요, 사실은. 예. 이렇게 before 어쩌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환경이잖아요. 환경, environment. 그러니까 그게 이제 룰이지. 이제 환경이 언급되는 게 바로 룰입니다. 이 룰은 여러분 환경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룰이에요. 룰. 그럼 그 룰에 의해서 지금 predictable하다 여기 나오잖아. 룰에 의해서 predictable하다. 그게 이제 non-distinctive feature고 redundant 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했고, 자, 밑에 이제 다른 언어에 대한 얘기인데, 다른 언어는 여러분들 좀 넘어가도 됩니다. 그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아마 다른 언어들이 이렇게 뭐 아칸이나 포르투기스 이게 이제 딱 한 번 여기서 언급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좀 나오긴 하지만 그냥 이제 앞에서 영어에 대한 얘기만 우리는 좀 초점을 두는 거니까 아마 영어랑은 좀 다른 그런 양상이겠구나. 그죠? 다른 언어는. 여기 뭐 뻔하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이저라이제이션은 이렇게 not predictable 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not predictable 하다는 거는 여러분 결국 distinctive 하다는 얘기예요. distinctive다. 뭐 그런 얘기죠. 결국. 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결국. 그죠? 예. not predictable은 결국은 distinctive다. 이렇게. 아칸에서는 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뭐 굳이 여기 데이터를 보시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다 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런 오럴 아도 있고 이런 네이절 아도 있잖아요. 근데 단어는 뜻이 다르네. 그럼 당연히 뜻이 다르니까 당연히 디스팅티브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해도 사실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however 뒤에 보시면 이제 영어는 결국 네이절, 바울, 포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러한 포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운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예. 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동일한 그런 의미들에도 다르게 기능을 한다는 게 이제 그런 사운드 패턴상 다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지금 영어의 경우와 아칸이나 포르투갈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데 지금 아칸이나 이제 포르투기스는 분명히 그 바울이 그냥 네이절 바울이 아예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죠? 네이절 바울 포님 네이절 바울이 아예 존재한다.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즉 네이저 컨서넌트 앞에서만 바울이 영어에서는 바울이 네이절라이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네이절 바울이 그냥 아예 디폴트로 초기값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는 초기값으로 바울은 오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환경에서만 즉 네이저 컨서넌트 앞에서만 바울이 네이절라이즈가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아칸이나 여기 이 가나라는 나라 있죠. 아프리카 가나에서 쓰이는 말이나 이 포르투갈어는 네이절 바울이 있어요. 아예 그냥. 예. 그러니까 바울은 오럴 바울과 네이절 바울이 다 동시에 디폴트로 존재하는 그죠? 디폴트란 말이 이제 초기 값으로 초기 설정값 초기에부터 있는 그러한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소다 이거예요. 음소. 음소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 포인트 같아요. 음소로 존재한다. 요거 그죠? 음소로 바울 포님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230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이제 사실은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이제 여기 에스퍼레이션 언급하면서 이 보이스 맞죠? 이 보이스리스 스탑 푸트크죠? 이 푸트크의 에스퍼레이션 이 당연히 넌 디스팅티브 피처고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죠. 자, 충분히 이해했을 거고 여기 이제 여러분 컴플리멘터리 디스트리뷰션 또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는 에스퍼레이티드 스탑과 당연히 언에스퍼레이티드 스탑은 당연히 컴플리멘터리 디스트리뷰션이겠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피트 이 발음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자리 그 다음에 스 뒤 그리고 요 이렇게 물론 이 단어는 이제 여러분 피트고 이 단어는 스피트겠죠 사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에스퍼레이티드가 오고 여기에는 당연히 언에스퍼레이티드 사운드가 오고 이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 자리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서로 지금 뭔가 다른 자리잖아요 그죠? 서로 이거는 어두 자리고 이거는 여러분 S 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런
자기만의 자리가 있다라 그랬죠. 아까 이거 독점적이라 그랬죠. 상호 베타적인.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어두에서는 얘만 나와야 되고 에스퍼레이티드 사운드만 나와야 되고 이 자리 S 뒤에서는 언 에스퍼레이티드 사운드만 나와야 되니까 그걸 컴플레먼터리 상호 베타적, 그러니까 혹은 상호 독점적, 이게 바로 이 언 에스퍼레이티드 사운드만 나와야 되는 그러한 독점적 위치고 이 자리 어두 위치는 또 에스퍼레이티드 사운드만 나와야 되는 독점적 위치, 그것을 이제 컴플레멘터리라는 말로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죠? 컴플레멘터리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서는 사실 이제 다른 언어들이 막 소개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건 사실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어떤 진술들은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뭐, 뻔한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죠? 타이에서는, 그죠? 얘가 포네틱 피처인데, 에스퍼레이션이, 이건 영어에서 마찬가지로 타이도,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건 무시해도 돼요. 포네틱. 그냥 피처인데, 그렇다고 디스팅티브 피처라는 게 아니겠네요. 근데 여기 다르게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두 언어 간에. 그러면 여러분 아다시피 에스퍼레이션, 영어에서는 분명히 영어에서는 에스퍼레이션은 non distinctive feature라 그랬고, 얘는 그럼 뭘까요? 기능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distinctive feature입니다. 알겠죠? distinctive feature. 얘는 non distinctive featur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기능을 한다는 말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운드 패턴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 그러니까 기능이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펑셔널 디퍼런틀리라는 거는 결국 사운드 패턴이 다르다는 말하고, 그러니까 사운드 패턴이란 말하고 기능, 여기 펑션하고는 여러분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는 데는. 예. 자, 그래서 아마 잘 이해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영어에서는 결국 요 에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프리디터블하다. 프리디터블이 뭐랑 같은 말이라고 했죠? non distinctive죠. 타이에서는 그렇지 않고, 타이에서는 이제 결국은 distinctive하다, 그런 말이겠죠. 예시는 볼 필요 없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있는 타이틀을 이해했다는 거죠. 여기 포니믹 패턴, 포니믹 대신에 여러분 사운드를 넣으면 되죠. 그럼 사운드 패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사운드 패턴이죠. 근데 포니믹 패턴이니까,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사운드 대신에 이제 포니믹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포니믹 패턴이, 이 음소의 패턴은 결국은 언어마다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언어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포네틱 레프레젠테이션, 여기는 포니믹 레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는 요게 좀 달라져 서로 대조가 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거랑 대조가 되고, 그죠? 요게 요거랑 대조가 되는 상황인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마 포네틱, 요거 폼 레프레젠테이션 대신에 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형태니까 어차피, 예. 어떤 표현 형태, 포니믹이 있고 포네틱이고 포니믹이 있죠. 이거는 이제 음소가 되겠죠. 결국은 이 음소는 이런 기호로 나타낼 거고, 포네틱은 아마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렇죠? 에스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괄호로 나타내는 이음과 같은, 그 다음에 실제 표현 형태, 그걸 포네틱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포니믹 레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슬래시 안에 있는 음소 표현형이고, 자, 음소 표현형은 당연히 사운드의 패터닝과 관련된 것이고, 당연히 이거는 사운드의 실제 발음이라는 얘기예요. 프로넌시에이션이 실제 발음이잖아.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음소의 형태는 결국은 뭘 보여주냐면, 스피커가 뭘 알고 있어? 사운드 패턴을 알고 있다는 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니믹이라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포놀로지란 말이에요. 그죠? 포놀로지. 우리가 포놀로지컬. 이 포놀로지가 여러분 이거잖아요. 사운드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넘어가서 이제 영어에서는 이
사실 이 length는 길이는 뭐 자음이든 뭐든 길이는 당연히 non 포니믹이죠. 이 포니믹이 여러분 non 포니믹은 non distinctive. 포니믹 자체를 distinctive랑 동료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distinctive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당연히 non distinctive죠. 음소를 변별시켜주지 않는 거잖아요. 이 길이가 모음의 길이를 길게 하고 뭐 자음의 길이를 길게 한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 차이가 발생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이제 여기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어떤 뭐 자음이든 모음이든 어떤 사운드를 뭐 길게 프롤롱 한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단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언어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뭐 한국어로 여기 예시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여기 어느 정도 그래도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몇 가지만 나머지 또 이제 계속 다른 나라 말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231페이지 Natural Class. Natural Class가 여러분 무슨 말이죠? 자연 집단 뭐 이렇게 여러분이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 집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묶이는 집단, 묶인, 그죠? 자연스럽게 묶인 집단 뭐 이 정도, 그죠? 자연 집단 이렇게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자연 집단이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어색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묶인 집단. 사실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말이 또 무슨 소리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지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 생각을 이제 또 하시면서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묶인 집단,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자연스럽냐,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 있죠. 자연 집단이라는 게 피처들을 가지고 또 언급을 하는 거니까 이제 피처와 분명히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자연 집단이라는 거는 사실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부분은 하나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음운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룰, 음운 규칙이라고 할게요. 룰이 이 룰은 음운 규칙인데 음운 규칙은 개별음이 아닌 인디비주얼 사운드가 아닌 요 말이 중요해요. 개별음이 아닌 이렇게 집단의 자연 집단의 내추럴 클래스에 적용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 이 내용에서는 여기에서는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사실. 근데 내용이 사실 약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잡아내기가 쉽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읽어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계속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제 지식, 그죠? 이런 스피치 사운드에 대한 어떤 프로딕터블한 그런 어떤 측면에 대한 프로딕터블하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규칙은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사실 프로딕터블 하면 여러분 뭐 아까도 얘기했던 뭐 에스퍼레이션 같은 것도 에스퍼레이션이 어떻게 등장하죠? 딱 이것 예측 가능하잖아요. 어두에서 딱, 그죠? 아까 얘기했던 이 자리 여기 이제 요런 게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풋 사운드가 이렇게 요 들어가면 그죠? 요 피트라는 단어, 자꾸 피트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푸라는 이제 음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면 어두에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에스퍼레이티드 사운드가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여러분 프리딕터블하다는 말이고 그건 다 룰에 의해서 그렇게 룰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진술한 것 자체가 룰이에요. 그죠? 어두라는, 그죠? 어두의 위치에서 에스퍼레이션이 된다. 뭐가? 푸트크, 보이스리스 스탑들이, 그죠? 뭐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룰을 적용하는 거죠. 이 룰이라는 거는 결국은 근데 환경에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디터민이 결국 룰은 환경에 적용된다 이거죠. 어떤 대상 소리가 있고 그 대상 소리는 여기 어떤 그 대상 소리들의 어떤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 결국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 소리가 바울이면 그 바울이 네이저라이즈드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그렇게 되는 어떤 환경이 있다. 그럼 그 환경을 이렇게 디터민 해준다. 결정 짓는다. 결국은 환경이 적용된다. 뭐 그런 얘기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서 보시면 이제 아래에서 자 여기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을 네이저라이즈드 시키는 규칙이 하나 있죠. 그럼 이게 규칙이잖아요, 여러분. 딱 봐도 네이저 컨소넌트 앞에서 여기 이제 이런 말도 이제 붙긴 하지만 동일한 음절에서 그죠? 이 부분은 그냥 요 부분을 그냥 before라고 해도 됩니다. before 네이저 컨소넌트. 바울을 네이저 라이즈 시킨다. 요게 이제 여러분 하나의 룰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룰인데, 그죠? 바울 레이저라이제이션이라는 룰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죠? 바울 레이저라이제이션 룰 이렇게. 자, 이런 룰을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 타이틀은 내추럴 클래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러한 그냥 바울이라는 어떤 이러한 대상 소리도 대상음도 대상음 그죠? 대상이 되는 음도 개별음이 아니 이렇게 바울이라고 묶어서 이제 해야지 뭐 각 개별음인 뭐 그죠? 뭐 이, 뭐 에, 뭐 오 이걸 다 언급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바울 이렇게 언급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여러분 내추럴 클래스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묶어서 뭐 어도 있고 그죠? 많겠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뭐 아도 있고 음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음들 뭐 어도 있고 그럼 이런 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다 묶으면 그냥 바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추럴 클래스고 그 내추럴 클래스로 음은 규칙 여기 규칙은 그렇게 기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 포인트예요. 이 내용에서는.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읽어보셔야지 그냥 읽다 보면 이 내추럴 클래스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또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 규칙은 바로 바울 네이저라이제이션 규칙은 모든 바울 포님에 나오잖아요. 이제 모든 바울 포님에 그죠? 모든 이게 이제 사실은 내추럴 클래스입니다. 사실 내추럴 클래스 이 부분이 바울에 적용된다. 모든 바울에. 자, 뭐 할 때 환경은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요 before 네이저 컨소넌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바로 여기 preceding도 이제 before 오겠죠. 세그먼트 마크트인데 네이저로 표시되는 그런 플러스 네이저로 표시되는 그런 세그먼트 이게 이제 여러분 뭐 네이저 컨소넌트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네이저 컨소넌트를 또 이렇게 개별음인 M, N, 엑마 이렇게 세 개의 음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 네이절 이렇게. 근데 플러스 네이절 이렇게 자질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요 세 개를 Mn 엑마라는 거를 나타내는데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실 네이저 컨소넌트는 별로 그렇게까지 이렇게 번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이저 컨소넌트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주 긴 표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플러스 네이절 그죠? 뭐 이렇게 그냥 나타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요건 사실 큰 이제 어떤 문제점들은 없습니다. 어쨌든 전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내추럴 클래스로 이제 음원 규칙을 기술한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자, 그런 얘기인데 사실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낫이 있고요. 그죠?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바울 이 개별 바울들로 음원 규칙을 기술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술들은 전부 이렇게 다 포함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런 개별 모음들을 여기 지금 옆에 여기 뭐 이, A, O, 우 뭐 이런 거 그죠? 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런 리스트화 시켜서 그렇게 음운 규칙으로 나타내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그죠? 장황하게 되고 번잡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살짝 요렇게 인디비주얼이라는 걸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자 넘기시면 예.
여기도 똑같이 이제 또 인디비주얼 세그먼트란 말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개별 음으로, 여기 앞에 보시면 나오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Do not need to consider. 이렇게 개별 세그먼트로 이렇게, 기술하지 마라. 이렇게. 음운 규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규칙. 그죠? 자, 이거 여러분 무슨 규칙이겠습니까?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니셜? 요거, 푸트크는 확실하게 에스퍼레이션 생각나죠? 근데 요까지 지금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규칙은 당연히 이제 에스퍼레이션. 그냥 앞에 안 보더라도 그죠? 에스퍼레이션이 딱, 생각이 나죠? 자, 이런 에스퍼레이션 규칙을 기술할 때, 당연히 얘네들은 여러분 그 voiceless stop이라고 이렇게 stop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얘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취는 스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묶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스탑 뭐 and 뭐 applicate, 그죠? 이렇게 voiceless stop and 뭐, 그죠? applicate, 맞죠? 이런 식으로 applicate 이렇게 묶으면 좀 되게 번잡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voiceless stop and applicate. 요거 이렇게 묶으면 어떨까요? 세 개 쓰죠. voiceless stop applicate. 이렇게 세 개 쓰는 것보다는 두 개 딱. 마이너스 voiced, 마이너스 continuant. 얘네들을 나타내는 게, 얘도 취도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만 취도 마이너스 컨티뉴언트 자질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당연히 스탑이니까 마이너스 컨티뉴언트고, 그리고 전부 다 무성음이고. 자,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내추럴 클래스입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묶이는 집단. 얘네들을 자연스럽게 묶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맞죠? 내추럴 클래스가 여기서 나오죠, 사실은. 근데 내추럴 클래스는 결국은 음운 규칙을 기술할 때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추럴 클래스는 물론 이렇게 자질들로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자질들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내추럴 클래스입니다. 얘네들을 개별음을 이렇게 개별음을 가지고 개별음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디에 적용돼? 개별음에, 이런 개별음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지? 내추럴 클래스 적용되는 게 바로 포놀로지컬 룰이다. 이렇게.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규칙 1번, 규칙 2번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규칙 중에서, 자, 1번 규칙의 요 밑줄친 부분, 그 다음에 2번 규칙의 요 밑줄친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내추럴 클래스를 형성하겠습니까? 자, 2번이죠, 여러분. 2번은 이렇게, 여기 아래 이렇게 내추럴 클래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플러스 컨소넌트라는 자리를 기억나십니까? 이거 여러분 페이지 203페이지에 플러스 컨소넌트 나와 있습니다. 자, 플러스 컨소넌트라는 자리는 여러분 자음 중에서 이 글라이드를 뺀 나머지 음들의 특징입니다. 자, 글라이드를 뺀 나머지 자음들을 플러스 컨소넌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플러스 컨소넌트는 왜 필요할까요? 네이절은 여러분 바울도 네이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울을 자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대립적 관계의 피처가 바로 플러스 컨소넌트이니까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내추럴 클래스가 되는 거죠. 요 M, N, 앵마라는, 이게 사실 비음이죠. 네이절 컨소넌트죠. 요 M, N, 앵마의 세 개의 이 세 개의 음들의 내추럴 클래스는 이렇게 플러스 네이절 플러스 컨소넌트 이렇게 내추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푸, 그 다음에 모음 이, 이거는 뭐 여러분 딱 봐도 공유하는, 그죠? 여러분 이건 진짜 어떤 공유하는 피처가 없네요. 피처를 뭔가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죠? 공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 공유가 피처 공유가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추럴 클래스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묶일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그래서 내추럴 클래스는 자연스럽게 묶일 수 있는 집단이니까 그런 집단을 형성할 수 없죠. 집단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피처입니다. 그죠? 이 피처, 디스팅티브 피처, 이거를 공유 해야지만 이렇게 네이절 플러스 네이절 뭐 플러스 컨소넌트 이런 뭐 한 개, 두 개, 뭐 세 개 정도 뭐 이런 자질들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음들이 여러 개의 음들이 자 그랬을 때 내추럴 클래스를 형성하는 거죠. 여기 룰 1은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이 룰 1은 딱 봐도 포네틱 익스플러네이션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음성적인 음성적으로 설명할 근거가 이제 빈약한 거죠. 이거는 뭐 그런 지금 얘기죠. 자 죄송합니다. 어떤 그 음성학적 동기 모티베이션이 이제 없다고 이제 여겨지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질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추럴 클래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feature, distinctive feature에 대한 얘기였고, 그래서 distinctive feature와 natural class. 자, 요 두 얘기가 끝났고, 자, 이제는 feature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실예들을 그죠? 요 보통 피처 매트릭스라고도 하고 피처 매트릭스를 통해서 여기 지금 6.4 테이블 6.4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피처들이 있고 이 피처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202페이지 그죠? 이런 피처들은 여러분 이미 202페이지 그다음에 뭐 3페이지에 이제 이런 앞에서 배웠던 그런 피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컨소넌트 피처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 옵스트런트라는 이 바로 여기 있는 메이저 내추럴 클래스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전부. 그러면 이러한 메이저 클래스들, 내추럴 클래스들, 내추럴을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그냥 메이저 클래스라고 얘기도 하고 그냥 내추럴을 집어넣기도 하고 자 이러한 메이저 클래스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자질들의 집합체로 표현될 수가 있죠. 옵스트론트는 이렇게 플러스 컨소넌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소노런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실러빅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이저 이런 식으로 옵스트런트를 또 자질로 이렇게 자질의 집합체로 여기 딱 보시면 자 피처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모음들 테이블 6.5를 보시면 이제 모음들에 대한 또 자질의 명세표 여기 앞에 보니까 이런 그죠? 스페시피케이션 자질 명세표 이렇게 자질 명세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피처 매트릭스라든지 그 자질 명세표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E라는 그러한 음소는 그죠? E라는 음소는 이렇게 뭐 플러스 하이 뭐 앞에서 다 우리가 일단 다 했던 건데 이렇게 자질의 이렇게 스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또 요 음소는 요 텐스이죠. 텐스 E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렉스 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텐스 E나 렉스 E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자질의 집합체로 또 이렇게 이런 음소들을 자질의 집합체로 또 이렇게 표현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또 아래에 보시면 이제 아래 좀 더 내려가셔야 돼요. 여기 페이지 234페이지 자음도 있죠. 자음. 이 자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음보다 훨씬 더 유형이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뭐 워낙 많죠. 자음이야 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자음들은 그렇죠? 네, 보시면 자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자음들은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피처들이고, 그죠? 밑으로 쭉 이렇게 다 피처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래서 이 풀하는 자질 명세표는 상당하겠네요. 쭉 여기, 그죠? 쭉 해서 이제 계속 밑으로 아마 내려가겠죠. 네, 쭉 여기 지금 우리 화면에서 좀 여러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시빌런트까지 아래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바로 포놀로지컬 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포놀로지컬 룰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좀 몇 가지 바울 레이저라이제이션이라든지 에스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우리 엘러폰이라고 할까요? 그죠? 포님과 엘러폰을 공부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포놀로지컬 룰들이 이미 나오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포놀로지컬 룰들이라고 해서 결국은 여러 포놀로지컬 룰의 사례들에 대해서 나올 텐데요. 그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지금 여러분 234페이지에는 이제 자질표가 있었죠. 자음의 자질 표들이 있었고, 피처 스페시피케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서 사실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규칙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거는 사실은 페이지 235페이지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규칙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 여기는 뭐냐?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음운 규칙을, 요 이제 아래 부분은 음운 규칙을 이제 기술할 때 주의할 점이라든지 음운 규칙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여기에 좀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운 규칙하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어떤 음운 규칙을 우리가 먼저 배웠냐면, 이 푸라는 사운드가 두 개를 배웠어요. 우리가, 그죠? 바울이 레이저라이즈 되고 푸라는 사운드가 이렇게 요거 배웠습니다. 그죠? 어떤 환경에서, 자, 요 슬래시는 이제 환경, in the environment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환경에서, 이것도 또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바울이 레이저라이즈 되거나, 아니면 이 푸라는 지금 음소가 포님이 자 이렇게 엘로폰, 에스퍼레이션 푸가 되거나 이렇게 됐죠. 여기 보통 환경에서는 이제 워드 파이널이라든지 워드 이니셜이라든지 그렇게, 그죠? 여기 이니셜이겠죠. 이런 환경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 워드 이니셜, 그죠? 아니면 워드 대신 이제 실러블도 괜찮습니다. 음절 초에서 이렇게 된다라든지, 이것은 또 before, 이건 많이 또 이것도, 그죠? 우리 nasal consonant 이렇게 우리가 또 음운 규칙이, 사실 이게 음운 규칙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미 좀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phonemic representation, 이게 이제 여기 요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phonetic representation, phonetic representation은 요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요 aspirated sound 요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관계, 이제 between relationship between, 요거에 이제 관계를 이제 딱 보니까 어때요? 이거와 이거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여러분, 그게 이제 음운 규칙입니다. 그게 음운 규칙이다. 자, 이런 관계가 이제 룰 거번되어 있는데, 이 룰이 이제 음운 규칙이겠죠. 자, 그래서 요런 어떤 포니믹, 자, 요거 음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음, 꼭 반드시 이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참 이해하기 쉽죠. 이게 음소고 이쪽이 이음이었으니까, 그죠? 사실 이음이라기보다는 포네틱은 실현되는 음 정도로 이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표출되는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이음이니까 그냥 이음으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여기 이제 에스퍼레이션 룰을 이제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아래에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음운 규칙을 기술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minimally specified, 보통 이제 이 음소형이죠. phonemic form이라고도 합니다. 이 representation은 항상 form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어쨌든 이 음소 형태는 항상 미니멀리하게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된다. 미니멀리하게. 그러니까 좀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for example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있죠. 인위적인 거는 빼란 얘기예요. 결국 여기 네이절 컨소넌트는 보이스트니까 이 보이스트는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네이절라이즈드 바울이 된다. 자, 어떤 환경에서 했을 때 여기에 그냥 뭐 플러스 네이절, 그죠?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여기다가 물론 여기 뒤에 또 아까 봤지만 플러스 컨서넨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뭐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 얘네들은 어차피 여기다가 보이스트 이렇게 넣으면 이거는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그죠? 잉여적이다 이거죠, 사실은. 여기 프레딕터블이 결국은 뭐 예측된다 하겠지만 결국은 뭐 리던던트 같은 리던던트 리던던트 좀 잉여적이죠. 여기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리던던시라고 나와요. 그죠? 이런 것들 여기도 지금 서치 언더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빼는 거, 그죠? 보이스트 같은 거. 어차피 네이절 사운드, 여러분 이게 네이절 사운드잖아요. M&M 얘네들 어차피 얘네들은 여러분 다 보이스트 사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빼란 얘기예요. 이게 미니멀리 스페시파이드라는 얘기는 결국은 불필요한 거, 중복되는 거, 잉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예측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빼라 이거죠. 좀 제거해라 이거예요. 여기서 under specification 요 말은 결국은 다 명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뺄 건 뺀다는 얘기죠. 중복된 거 빼고 뭐 잉여적인 거 빼고 뭐 그죠? 뭐 결국 그런 여러분 의미로 받아들이면 요 부분도 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의사항 같죠? 그렇게 보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자, 그 부분들만 좀 보시면 그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리고 이제 뒤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뒤쪽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뭐 future changing 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어시밀레이션, 벌써 동화 규칙, 구체적인 규칙들이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어시밀레이션 룰이다. 그 앞에 물론 좀 더 큰 타이틀로 future changing 룰이다. 이렇게 드디어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음운 규칙이 시작되니까 자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